앵커링 수업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사람들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다 다르지만 인간의 존재는 결국 기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과거의 학습과 경험에 의한 기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앵커링 수업은 기억과 관련된 거예요. 기억. 앵커라는 거는 우리가 바다에 배가 어느 특정 지점에 고정되도록 내리는 그 닻이죠. 닻. 그걸 앵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배가 한 곳에 고정되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일관된 어떤 정서적 반응 유형을 어떤 불러일으키는 자극, 단서, 다른 말로 하면 스위치. 만약 그게 있다면 특정한 우리의 상태를 이끌어내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특정한 상태, 반응 유형을 불러내는 그 스위치를 앵커, 닻이라고 하고 그 스위치에 의해서 특정한 상태가 쉽게 말하면 과거의 특정한 기억이 불려 나와서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 형성된 그 상태를 우리는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닷내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특정한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불러내올 수 있는 스위치를 내가 어깨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면 이 어깨에 손을 대는 것은 앵커, 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지면 뭔가 과거에 특정한 긍정적인 정서 상태가 불려 나온다면 그 상태에 들어간다면 그건 닷내리기, 앵커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과거에 카페에서 연인과 헤어졌던 그런 아픔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그 카페에 다시 가게 되었어요. 그 카페에 다시 가게 되니까 과거에 몇 년간 잊고 지냈던 그 아픔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과거의 그 정서가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유형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기서 그 카페는 새로 찾게 된 카페는 뭐냐면 앵커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과거에 그런 아픔이 다시 재현되는 그 상태는 뭔가요? 앵커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면 앵커와 앵커링 개념이 아주 쉽죠. 그럼 앵커링은 다른 말로 하면 조건 형성이에요. 조건 형성 이론. 자, 조건 형성 이론 하면 떠오르는 파블로프에 뭐가 있나요? 개 실험이 있죠. 그건 너무나 잘 아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가 그 연구자가 개에게 계속 음식을 갖다 주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개가 그 연구자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잖아요. 음식을 보고 침을 흘려야 되는데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이제 개가 침을 흘리더라. 그래서 이제 실험을 조작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종소리를 들려주보는 거예요. 자, 종소리에는 개가 침 흘리는 반응을 안 하죠. 그런데 이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음식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걸 50회 이상 반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분명히 종소리에는 개가 침 흘리는 반응을 안 했는데 음식 제공 없이 종만 흔드는데도 개는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합이라 그러고 융합이라 그러고 조건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개는 이 종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소리는 개에게 앵커가 되는 거예요. 침 흘리는 반응은 앵커링이 되는 거죠. 조건 형성된 거죠. 이러한 조건 형성은 고차적 조건 형성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자, 원래 종소리에는 개가 침을 안 흘렸잖아요.
자, 이 실험을 이제 어떻게 해보냐면 개에게 불빛을 비춰보는 거예요. 불빛을 비출 때 개는 침을 안 흘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 제공 없이 불빛을 비추면서 종을 흔드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음식은 빠졌어요. 그런데 그걸 몇십 회 반복하고 나서 이제 종을 빼고 불만 반짝반짝거리는데도 이 개는 침을 흘릴까요? 흘리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는 고차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량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특정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건 이제 앵커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 의해서 특정한 심리적 걸림돌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걸림돌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되느냐면 이 사건과 이제 관련이 없는, 이거는 과거가 됐거든. 관련이 없는 특정한 조건 형성된 이 사건에 의해서 만약에 불안이라는 걸 만들었다면 이 불안은 고차 조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원인과 관련 없는 이 불안이 또 다른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고차 조건 형성이 되면서 우리 심리적인 부분은 처음에 원인과 관계없는 수많은 파생되는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걸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앵커링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깊이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이론을 이해하고 이 앵커링에 들어가면 앵커링 기법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원리를 알면 이 앵커링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거든. 자, 우리 기억을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의미 기억이라는 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개념을 설명해주고 뭔가 정의를 해주고 내가 모르는 것을 이론적으로 배운다면 그런 기억을 의미 기억이라고 합니다. 의미 기억. 의미 기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일화 기억은 물론 의미 기억도 일화 기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의미 기억은. 일화 기억은 느낌이나 정서가 있는 그러한 학습에 의해서 기억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공포 체험을 했다든지 아주 쾌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은 일화 기억이거든. 운동을 하는 경험들은 대부분 뭘까요? 일화 기억 시스템이죠. 일화 기억 시스템. 그러면 이 앵커링은 의미적 기억일까요? 의미 기억일까요? 일화 기억일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돼요. 앵커링은 일화 기억 시스템이다. 그럼 일화 기억 시스템은 뭔가요? 어떤 정서, 그러한 어떤 느낌이 들어와서 경험되기 때문에 이건 강한 정서적 경험이다 이거예요. 정서적 경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할 때 단순히 의미적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억해야 더 강하게 남는다? 그렇죠. 일화 기억이 더 강하게 남기 때문에 어떤 강렬한 정서적 경험은 뇌에 아주 강하게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 일화 기억 시스템 중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걸 더 많이 불러내야 될까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과거의 그러한 일화 기억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앵커만 만들 수 있다면, 앵커를 만들고 그 앵커를 조건 형성시켜서 앵커링 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현재 상태를 무력한 상태에서 활력 있는 상태로,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일화 기억 시스템은 우리의 정서적 그러한 경험, 결국은 우리 안에 경험에 의한 기억화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현재 상태를 바꾼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경험은 뇌에 어떻게 저장될까요? 과거의 우리의 경험은 대부분 기억 형태로 저장이 되죠, 뇌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기억이 안 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단순히 경험은 했는데 기억이 안 됐다는 것은 학습이 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학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이 가능하다. 우리 앞에 학습 4단계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것이 뇌에 기억됐다면 거기에 정서적 경험이 만약에 저장됐다면 다음에 이 정서적 경험을 불러낼 수 있는 자극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거의 정서적 경험을 현재에서 그대로 뭐 한다? 재현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잘 잡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한 앵커링 차원이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왜 발생하는지,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을 겪는지, 사람들은 왜 계속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는지, 결국은 그거는 뭐와 관련된 걸까요? 과거의 그 정서적 그런 경험이 기억화되어 있는 것을 계속 풀려내고 있다. 어디에서? 현재에서 풀려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과거의 그러한 경험이 다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걸 재현되고 있다. 그럼 트라우마는 뭔가요? 과거의 그 충격적 경험이 현재에서 재현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와 연결되는 뭔가 있었겠죠. 내가 24시간 계속 트라우마를 겪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자극이 들어오거나 특정한 뭔가 단서가 주어지면 갑자기 그게 확 불려올라오거든.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뭔가 화가 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냐면 뭔가 자극과 단서가 현재에서 제공됐는데 그럼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뭔가 회사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져 있다. 이건 현재 사건 때문에 그럴까요? 과거의 나의 정서적 그 기억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났어. 지금 이걸 내가 잘 못해서 내가 지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뿐이지. 그러한 지금 현재의 이 상태는 결국 뭘까요?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런가? 자, 내가 어떤 자극과 단서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자극과 단서와 관련된 뭐를 불러낼까요? 과거의 기억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의식적 용량은 조금밖에 안 되거든. 그럼 이 잠재의식의 수많은 그러한 기억, 정서적 기억들을 불러내야만이 현재 이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반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자극과 단서에 의해서 내 과거의 부정적인 게 만약에 탁 연결되어 버렸다면 그건 이 자극과 단서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내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자극과 단서는 어떤 상태를 만드느냐면 과거에 내가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분비되었던 화학물질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분비를 시켜버립니다. 화학물질을 분비시키고 그러한 관련된 신경회로를 과잉 활성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건 과거의 경험이 통째로 불려 나와 버려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기존의 기억에 연결해서 연합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듯이 지금의 현재 상태에 내가 뭔가를 분석하고 감정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조차 전부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모든 걸 반응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면 우리 화낼 일도 없죠. 기억이 없다면 우울할 일도 없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기억의 존재다. 그 기억에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자극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특정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건 결국 뭘까요? 이 사람의 과거의 학습과 경험이 어떤 것이 많이 반복돼서 어떠한 정서적 기억들이 들어있는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세상이 부정이고 긍정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부정과 긍정으로 보는 자신의 기억이 있는 거죠.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뭘로 보느냐면 자신의 그 과거의 기억, 정서를 가지고 만든 세상 모형을 가지고
이 세상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저 사람은 나쁘다, 좋다, 이것은 정의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다.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감이 좀 잡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겁니다.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건 뭘까요? 결국 기억이라는 거죠. 그 기억을, 어떤 기억을 우리는 어떤 자극을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가가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앵커링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뭐 하나요? 고기라는 걸 하죠. 근데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서글피 우는 걸 우리가 고간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고기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가요?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죠, 당연히. 울죠. 근데도 어느 시간 지나면 나중에 장례 그 절차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혹시 안 보셨나요? 찬송가 부르잖아요. 찬송가 부르죠. 우리는 사람이 생명이 다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우리는 과거에 어떤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기억 시스템, 정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마냥 슬퍼하고 또는 이게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마음 자체가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행복해하고 뭐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그 상태는 그런데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보는 상태가 다르다. 우리가 이념적인 거, 종교적인 거, 어떤 사상적인 거, 우리의 어떤 가치, 신념 이런 것조차도 결국은 뭘까요? 답은 우리의 과거의 학습과 경험에 의한 그러한 정서적, 특히 정서적 경험에 의한 기억 시스템. 우리 세상 모형은 결국 우리의 기억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잡혔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은 결국 과거의 기억 회로로 보고 있다. 현재를 현재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나의 기억 회로로 보고 있다. 우리가 모든 새로운 학습과 경험도 과거의 기억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학습과 경험의 질과 양이 달라지고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똑같은 경험을 표면적으로 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을 만나고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뭐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는 이 기억 말이에요. 과거의 신경회로를, 특정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뭘로 가능한가? 연합으로 가능하다. 연합기억. 그럼 연합기억을 시킬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오늘 공부하는 이 앵커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계속 저변을 좀 깔았던 거예요. 간단한 걸 제가 이제 좀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 결국 앵커링은 뭘까요? 앵커란 것은 일관된 정서적 반응 유형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감각적인 자극, 단서가 들어오는 걸 앵커라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건 형성된 것을 앵커링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앵커링 시킬 것인가? 과거에 긍정적인 경험을 앵커링 시켜야 된다. 그럼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까? 과거에 부정적 경험에 현재의 자극과 단서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세상 모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적으로, 의식적 차원이 아닌 부분에서 계속 화가 나거나 짜증을 내거나 신경을 내거나 무기력하거나 불안하거나 만성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것도 그걸 긍정적인 이쪽에 형성을 시켜서 그걸 계속 반복해주거나 키워나가는 식으로. 바로 그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NLP는 우리 마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국 우리는 기억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럼 기억 시스템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이 기억 시스템의 초점을 어디로 맞출 것인가? 초점의 선택. 내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합 기억을 만든다면, 조건 형성을 시킨다면 나는 이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을 불러내와서 긍정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과 단서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뭐 내 주먹에 할 수도 있고 귀에 할 수도 있고 팔짱을 낄 수도 있고 다양한 앵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앵커와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불러서 짝짓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중에 이제 그걸 반복하면 만약에 앵커를 여기 만들어 놓으면 여기만 만지면 특정한 감정이 불려와요. 코에 걸면 코에 어떤 뭔가를 짝짓기를 지면 코만 만지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가 오면 특정한 정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전부 다 앵커링 된 거예요. 눈이 오면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밤이 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만 되면 술 마시고자 하는 거 다 앵커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 앵커를 어떠한 과거의 긍정적인 그러한 경험하고 연결지킬 것인가? 과거에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내야죠. 미래의 상상을 통해서든 현재의 어떤 심상을 통해서든 그건 만들어내면 된다. 왜? 우리 뇌는 별명이 있잖아요. 착각의 챔피언이거든.